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이라고 합니다.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조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유튜브로 간 조선맨. 오늘은 이분들이 유튜브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종창 전 기자, 이분부터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본인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렸어요. 아니 이제 못 올린 거죠. 못 올린 건가요? 한동안 감옥에 계셔가지고. 감옥에 계셨다. 네. 아 근데 본 것 같아요. 이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해가지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네네. 그분이시죠.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렸다. 2018년 3월에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합니다. 네네. 2018년 1월에서 2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네.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정수석이랑 판사가 밥을 먹었다. 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뭐 박근혜에게 뭐 좀 뭐 안 좋게 뭐 해라. 뭐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8월이 나옵니다. 실형이 나옵니다. 어떡해. 법정 구속됩니다. 재판부가 한 말이 있어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막 네네.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네, 왜 이런 네. 걸 하고 그래? 약간 이런 기자로서는 얘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니까요. 이야기.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언론인으로서 지금 유튜버로서가 아니고 네. 언론인으로서 지금 너네가 막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기자지만 무슨 사건 같은 게 불거지면 막 격가지로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런 이야기도 들리고 뭐 하잖아요. 찌라시 네네. 같은 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기자들이 접하면 최소한 두 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은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네네네. 뇌가 판단을 한다고. 뇌가. 될까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뇌가 요거 약간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면은 이제 몸이 움직입니다. 발로 뛰어야지, 취재를 해야지. 그래갖고 이게 취재해야지. 뭐 기사로 쓸 수 있는 건지. 그럼요. 근데 이게 이분은 뇌도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한 거죠. 바로 네.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네. 교훈을 저희에게. 이런 네, 걸 해주려고. 알려주신 사례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분이 어쨌든 10월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셔가지고 지금 다시 최근에 영상을 올리기. 유튜브를 네, 또 네.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화려한 과거가 있죠. 화려한 과거. 어떤 엄청납니다. 것일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요. 네. 이분이 주간조선에 소속돼 있었을 때예요. 사고 한번 크게 칩니다. 1991년 10월에 기사를 하나 쓰는데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통합 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제목의 기사. 이거 기억나시죠? 네네, 요거 알 것 같아요. 그 네. 사진도. 네네. 그때 이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꼬마민주당 대변인을 맡아요. 네. 그래가지고 호화요트 논란 이거 계속 네, 나왔던 계속. 이야기잖아요. 그때 노무현 의원이 우종창 기자랑 조선일보한테 민형사 고소 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사 1심이 먼저 나오는데 네네. 이겨요 노무현 의원이 그때. 네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노무현 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고소 취하를 해준 거죠 언론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10년 후에 또 나와요 갑자기. 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다시 불거지는데 네. 주간 조선입니다 또 그때. 그래서 91년에 그때 그 사건 거론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화해하자고 연락해가지고 화해를 했다. 근데 그게 그 사실관계는 민사에서 져가지고 조선일보가 사과를 해서 그래서 고소 취하를 한 건데 진짜 왜 그래요 진짜. 갑자기 2000년도 기사에서 91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화해하자고 연락해서 화해를 했다. 이렇게. 너무 거짓말인데? 기사의 핵심 그 코멘트가 이제 그 우종창이었던 거죠. 진짜. 네. 진짜 너무 그러니까 짜증. 결국에는 이게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오보 인정하고 그 당시에도. 방상사항까지 나와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왜냐면 대선이가 좀 민감한 시즌이니까. 그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 민감한 걸 알고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추측이 되는데 네. 사실은 뭐 그냥 제 편견에 의하면 대활약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단하다. 이런 거일 텐데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를 나와서 유튜브를 하게 되신 건가? 그 조선일보를 나오게 된 계기.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가요? 그러니까 2005년에 신동아에서 기사 하나가 나와요. 네. 신동아에서 나오는데 이번엔 신동아예요. 네. 근데 우종창이 그때는 월간 조선 편집위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신동아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우종찬 기자가 최병렬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를 합니다. 그 사이에 브릿지 역할, 네, 그러니까 네. 연결 역할을 해줬다 요거. 그러니까 기자가 정치 브로커 짓을 했다라고 아, 보도를 네네네. 한 거예요. 근데 신동아에서. 다시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최병렬,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최병렬이 네. 그 조선일보에 있다 나와서 그러네. 계속 권력을 잡고 있다가 한나라당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까지 다 이어지네. 네네네. 당내 경선에서 지긴 했는데 그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이 조선일보에 아직 있던, 정확히 말하면 주간조선 편집위원으로 있던 우종창이 정치 브로커를 연결해줬다라고 신동아가 진짜 기사를 쓴 거예요. 폭로를 했네. 네네네. 꽤 파장이 컸어요 그때. 기사가 나오니까 일단 네네네. 사표를 냅니다 우종창이. 그러면서 네네. 근데 신동아 상대로 또 소송도 걸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네네. 신동아의 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신동아 손을 들어준 거죠. 아니 이분 재판장에 가면 다 지시네. 그런 프로 거죠. 재판 패배. 네? 조갑재 씨. 아, 네. 너무 유명해서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유튜브가 있기 전부터 조갑재 씨는 인터넷상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조선매 원조격이잖아요. 네. 조갑재닷컴 네, 아, 다 네네네.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분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분과 같이 거론될 오늘 조선맨들이 좀 급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아, 들기도 급이 안 하고. 맞나? 왜냐면 너무 거대한 이분 사람이다? 좀 나름 또 대기자였고. 아, 그리고 네네네. 뭐 5.18과 관련해서는 지만원이 뭐 북한군이 뭐 침투했다 이랬을 때 그거 다 개소리다고 박살낸 그쵸. 적도 있고. 그쵸. 뭐 좀 이상하게 변하긴 했지만 언론판에서는 나름대로 뭐 기자 시절 활동을 리스펙트하는 사람도 많고 리스펙트. 해가지고 거론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영상들 보면서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야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일단 8월 15일에 광복절에서 집회 기억나시죠? 네, 그때? 광복절 집회, 네, 유명했죠. 기억하실 텐데 네네. 이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막 이렇게 할 때인데 그쵸.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막 강행하면서 막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조갑재 씨의 유튜브에 가보면 이 집회 엄청 띄웁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네. 불을 붙여주는군요. 그러니까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부터 해가지고 집회 때 발언을 한 사람들 이들 영상 딱딱딱 짜깁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하나하나 올리고 문재인 대 전광훈의 대치 국면이다. 그때 약간 그런 네. 프레임이 있었어요. 이런 영상도 올립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 때리기가 우선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 당시에는 조갑재 씨뿐만 아니라 그 이른바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그 집회하지 마라라고 했더니 그 정부가 그러면 지금 종교 탄압하는 거냐? 약간 이렇게 반발하면서 막 나섰었어요. 그때는 조갑재 유튜브도 비슷했을 거고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유튜버들도 다 비슷한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조선일보에서 있다가 국회의원까지 했던 네네. 그 진성호 씨도 지금 유튜브에서 대활약 중입니다. 대활약 중이죠. 그분이 골드 버튼 유튜버 그럴 거예요. 부러워. 부러워요. 저희도 좀 골드 버튼. 그래서 네네. 이분이 올린 영상에 나온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8.15 집회 대장관, 대장관, 8.15 집회 초대박, 초대박, 광화문 수십만 폭발, 폭발, 8.15 민심 대폭발. 대폭발. 아유, 점점 커지는데요? 네. 아, 네네. 무슨 나는 우리나라가 화산 있는 줄 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대폭발 뭐예요? 아, 거기서 난리가 났다. 약간 그러니까 요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그때 우려하면서 네. 바라봤던 그런 집회인데 네. 초대박, 그런- 초장관, 대폭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는지 네. 좀 씁쓸을 하죠. 진짜 다른 사람들 다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 막 복치고 혼자 장구 대폭발. 치는 게 또 월간조선에서 편집장까지 했던 문갑식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데 아, 네네. 이분은 그때 8.15 집회 다음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국가 방역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갑식 씨가 말하길 정부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교회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치와 연결시킬 수는 있는데 방역과
것과 종교를 또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큰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기엔 약간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그 광복절 집회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영상으로도 약간 무리 아닌 무리를 네네. 일으켰고, 또 진성호 문갑식 씨 이분들은 또 이전에도 사실 맞습니다. 네, 문제가 된 영상들을 올리기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데 네, 아 정말. 그 19년도에 강원도에서 네. 그 산불 있었잖아요. 네, 정말 크게.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네네. 그때 진성호 씨가 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일단은 현장에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음모론이 있다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 저녁 대한민국 신문사 대표 발행인들과 문 대통령이 저녁을 먹지 않았을까요? 아, 술도 마시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 주세요. 예? 이래요. 예? 예, 예. 근거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당 가고 술자리에서 야씨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합니다. 답해주세요. 약간 네,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죠. 이 엄중한 상황에. 네. 이분이 유튜브에서 또 전 조선일보 기자 이 타이틀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유튜브여도 그쵸. 약간 이 사람들이. 정도로 하면 제가 봤을 땐 조선일보가 쪽팔려가지고 조선일보 고소해야 돼요. 아 이 진짜 정도면. 예, 전 조선일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문갑식 씨는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특종 느낌표 2개. 무슨 특정 일이지 무슨 느낌표 일이지? 2개. 네, 눈이 번쩍 떠지는데요. 해가지고 네. 북한에 지원할 마스크 2종 최초 공개. 하루에 100만 장씩 만들고 있다. 이런 영상 제목입니다. 네. 뭔가 화면이 싹 지나갔어요. 네, 뭔가.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는 방역과 종교를 연관시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방역과 색깔론 이어갑니다. 북한 대북. 네, 네네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무슨 마스크 사진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북한에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 실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완전 가짜뉴스예요. 본인이 어디서 받은 거 그냥 그대로. 그러면 이게 방통위에서 문제 다 삼아가지고 네. 뭐 접속 차단 결정까지 내려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는 볼 수 없는 거고. 그게 지금 방송이 삭제됐는데 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방역을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그 영상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제가 특히 분노하는 것도 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난 상황에서의 가짜 뉴스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협회에서도 재난 보도 준칙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운영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재난이 벌어지면 진짜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직 조선일보를 퇴직하지 않은 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현직 네. 조선맨. 네. 아마 민원연에 계시니까 그 김광일 논설위원 잘 아시는. 네, 이름만 들어도 네. 네, 하하하하하. 인연이 깊죠. 네, 약간 네, 그 인연 네, 네. 좋습니다. 조선일보 지금 공식 유튜브 채널 보면 김광일의 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분이 항상 중절모 쓰고 나오셔가지고 지난 총선 직후에는 그 조선일보 기사랑 논조가 달라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런데- 바로 총선 개표 조작설. 지금도 아직도 한 분이 꾸준히 저 미국까지 가가지고 주장하고 계신 네네네네네 그 미국 집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나오셔가지고 또 무리를 일으키신 네네 한 분. 그 영상에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약간 문제 있다는 식으로 조선일보를 비판한 네, 거. 그러니까 조선일보 개표 조작설이 말이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기사 같은 것도 비판하고 해서 근데 원래 이분이 유튜브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그죠. TV조선에서 본인 이름 걸고 그럼요. 그 나름대로 그 잘 나갔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거? 네, 네. 네, 저희가 그때 그 김광일의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진행자를 또 오래 하셨고 그런데 그 방송에서 여러 번 네. 뭐 그런 일들이 좋게 있어서 말해서 이제 구설에 올랐다. 네, 그 고설에 정도로. 올랐다고 네. 표현을 네. 네, 그 정도로만 네 하지요. 네, 그래서 하차하고 그때. 하차하셨었죠. 네, 네, 그때 네 아주 기억에 납니다. 그때 민원연에서 진짜 매 눈으로 아, 네, 매 저희가 눈으로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럼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네네, 거의 그때 이제 종편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 2018년 6월에 고교생이 아빠의 친구, 그러니까 나의 아빠의 친구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범행의 동기나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뭔가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도 이제 그 패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널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떤 강력한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정상까지 산의 정상까지 가면은 당장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약간 답정너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출연자가 오히려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기를 뭐 이런 경우에는 원조 교제나 뭐 몸캠처럼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조 교제나 몸캠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당연히 불법 촬영물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는 사건에 대해서도 되게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뭐 원조교제 몸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2달 후에 얼마 안 돼서 또 지적 장애인 여성이 마을에 있는 다수의 노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마을 주민 인터뷰가 그 화면에 나와요. 그때 마을 주민이 이거 노인이 속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해자가 속은 것 같아. 그 지적장애 여성은 임신이 안 되는 애인데 임신이 돼버렸네. 이런 정말 2차 가해, 완벽한 2차 가해성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합니다. 사실은 걸러내야죠 이런 거. 걸러내야죠. 이걸 누군가가 인터뷰를 그렇게 해줬더라도 방송에 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집을 한. 그런데 그게 방송에 그대로 나가요. 또 거기에 더해서 김광일 씨도 요걸 이제 소개하면서 그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 말을 해서 저희가 그때 보고서 쓰고 문제 삼고 방심위에 걸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방통위 제재도 받고 결국 본인도 방송에서 하차하잖아요. 그때 네네. 너무 이슈가 커져가지고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때 이제 마지막 방송할 때 클로징 멘트가 네. 약간 뭐 좀 사람이 좀 깔끔해야 되는데 네네. 나갈 때 깔끔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민원련이라는 단체가 일부 내용을 지적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방통위가 명예훼손, 품위유지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고 법정 제재를 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됐다.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딱 지적을 한 거죠. 민원련이라는 놈들이 우리를 공격했어.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면서 그냥 하차하거나 무리를 일으켜서 하차할 때는 그냥 뭐 때문에 그랬는지 깔끔하게 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방송의 문제점을 반성하기보다 그 민원연을 좀 탓하는 네네네네. 그런 메시지. 네, 보면서 참.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유튜브로 간 조선맨, 유튜브 조선맨 유튜브 유튜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준비하는 내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다라는 게 뭐 폐부를 찌르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목적인 건데 이번들 영상에는 그런 날카로움은 좀 없고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많은 것 같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부디 앞으로 유튜브로 가실 조선맨 분들 1등 신문답게 조선인답게 네네.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충고와 조언까지 하는 저희입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조선이의 소중한 조선이의 네. 소중한을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활동가 조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